수업 영상 보시면은 방금 첫 시간 설명 내용 왔습니다. 이거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차단됨이라고 나오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처리 중이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시간은 개요였고 이제 좀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좀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에요. 질문은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이 해보셨을 건데 구글링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왜 해봐야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은 또는 뭐 개발 이외에도 어떤 정보를 서핑한다 그러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를 먼저 거친 다음에 질문사항을 줘야 할지. 자, 제가 똑똑할까요? 아니면 구글에 있는 모든 정보 여기가 더 똑똑할까요? 웬만하면은 여기서 질문 다 보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헷갈린다.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린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구글링이라는 게 습관이 돼 있질 않으면 여러분들이 관련 분야로 갔을 때 이제 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정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몸값도 올리고 나중에 이직할 때 원하는 곳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음, 뭐, 구글링을 단순히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항상 이직에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감점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구글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일단은 아예 못하는 사람은 없고요. 검색하는 거니까 검색할 내용만 잘 떠올리면 어려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일단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 이거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찾은 문제 해결 방법 이해하는 것 아니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코드를 수정하거나 작성한다든가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려고 구글링 하는 거죠. 저도 구글링 합니다. 많이 해요. 저 말고도 이제 좀 IT 기업의 수많은 시니어들까지 그래서 이제 이 시니어들이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본인들이 이제 좀 주니어나 신입일 때 작성했던 글을 보고 코드를 수정하거나 작성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봤더니 내가 쓴 글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구글링을 하면은 본인이 썼던 정보까지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모르는 내용 정의하는 거. 딥바인의 정의. 그러니까 키워드로 추리는 거죠. 모르는 내용을 키워드로. 그렇죠? 그러면
이 키워드의 종류에도 좀 카테고리가 있어요. 문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른다든지 이 세 개 중 하나일 건데 초반에는 문법이겠죠. 문법 알면은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때 라이브러리 어떻게 쓰면 되는지 라이브러리 원문을 참고하면 되니까 이것도 아니면 그냥 그냥인 거죠. 음. 일단은 그러면 REP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코드가 있어요. 여기 런 버튼도 마찬가지로 실행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눌러보면은 실행 결과가 이 콘솔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코드를 실행했더니 헬로 월드 느낌표가 출력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세미콜론 하나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때는 뭔진 몰라도 에러 한 개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보면은 이제는 잘 되고요. 그러면 이 세미콜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했고 안 했고 이 차이니까 이 세미콜론이 있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세미콜론이 뭔지 모르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거는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바 세미콜론 얘의 역할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제가 검색어에 자바 세미콜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어때요? 그냥 검색어 키워드로 줄인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자바니까 뭐 자바 쓴 거고 세미콜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고 안 했고 관측했으니까 그러면 자바에서 이런 자료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검색해서 나온 거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미콜론 의미 어, 음, 세미콜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안 될 때는 한글로도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은 문장의 종료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어, 어, 세미콜론이 문장의 끝이라고 나와 있죠. 이 명령문이 끝났는지 알려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모든 것을 진짜 사소한 것까지 명령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찍었을 때 알려주고 있죠. 에러가 발생하면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 세부 사항까지 문장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치면은 여러분들 실력 신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에러 메시지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의 폴더에 메인 폴더에 자바 폴더에 main.java라는 파일 안에서 이거는 줄수예요. 여기 3이라고 돼 있죠? 이 3번 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세미콜론이 없었죠. 그리고 이 폴더 구조, 이 디렉터리 구조는 이 부분을 뜻합니다. 소스 폴더 안에, 메인 폴더 안에, 자바 폴더 안에 main.java. 그래서 위치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해요. 뭐 나중 가면은 그냥 이것만 봐도 코드 쓱 훑으면서 세미콜론이 빠진 거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위치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법을 몰랐을 때 대처 방법이었고 라이브러리는 뭘까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사용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라이브러리가 뭘까요? 검색해보는 거예요. 모르면 검색을 해보세요. 라이브러리 뜻 간단하게 정리된 부분이 개발을 진행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개발자들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끼리 모아놓은 그러니까 모듈로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바니까 자바 라이브러리를 좀 보자면 종류를 보자면 일단 자바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내장된 여러분들이 자바만 설치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안에 관련된 것들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는 자바 내부에 없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관련 라이브러리 파일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나와 있죠? 라이브러리는 그냥 암기가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쓰려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구글링을 하든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암기가 이거 잘 안 되겠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매스라는 라이브러리 얘는 이제 수학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인데 매스 안에 있는 함수 뭐 함수 같은 거 기능을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지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글링 해가지고 나온 정보 이거 봤다가 이거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뒤로 갔다가 다른 거 봤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위에 탭 쌓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탭을 한 번에 모아 놓고 싹 훑으면서 잘 못 보겠다. 그러면 닫고 이건 괜찮네. 남겨두고
이건 또 괜찮네. 남겨두고 얘는 좀 보기 힘드네. 뭐 그러면 닫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좀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쓰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한글로 좀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자바의 포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글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의 개수는 44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료도 한글이고, 근데 이 같은 내용을 영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오고 나오는 자료도 영어 위주의 자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한글 자료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이 IP 주소가 한국이죠. 그래서 그 나라 언어에 맞는 걸로 나온 것 뿐이고, 그리고 뭐 그냥 그냥 모르는 거는 내가 뭐 만들려는 거 있죠. 자바 게시판, 뭐 게시판을 만들면 게시판을 만드는 거, 이런 거 검색하면 되고, 아니면 뭐 자바에 이제 라이브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스윙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GUI 요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뭐 이게 뭐냐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 들어가면 보이는 것들, 어,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뭐 예제 하나 검색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어,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GUI 버튼 같은 것들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스윙이라는 라이브러리다 라는 거고, 어, 중요한 거는 모른다고 했을 때 모르는 내용을 정의해서 키워드로 추출한 다음에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방법이 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나온 자료 중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뭐 약간 적어 놓은 자료, 이런 것들 있죠.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 약간 좀 이제 작성자만 알아볼 수 있게 써놓은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안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자료가 훨씬 많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술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은 구식 구식의 방식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24년에서 2020년 자료보다는 2022년의 자료가 조금 더 신빙성이 높겠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자바 홈은 뒤에다가 이 콜론을 붙이세요. 콜론은 이제 세미콜론 시프트 세미콜론 하면 되고, 연도를 쓰는 겁니다. 2020년 이후로 잠깐 잠시만요. 이게 애프터를 붙여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콜론 애프터 연도. 그러면 이제 연도를 보시면 2023년, 2020년
2015년? 잠깐. 이게 애프터 이건가? 음, 어, 이거네. 애프터 콜론, 애프터 콜론 연도. 그러면 이 연도 이후로 나온 자료들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페이지 숫자가 없어졌네. 어, 이게 스크롤 계속 내려봐야 2020년도 이후로 그때 자료밖에 없으니까 비교적 최신의 자료를 보려면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구글링 한 다음에 저한테 질문사항 오픈 채팅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고요.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질문 편하게 주시면 되고 일단 시간만 지켜주세요. 오후 9시 이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자바 방학 특강 오전 9시 누구누구다. 여러분들 이름이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도 복습할 때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문제 푸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녹화가 되니까 뭐 배속해도 상관없어요.